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제 벌써 10강입니다. 그동안 저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한번 들어서 잘 모르시면은 두 번, 세 번 동영상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제가 그 지명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은적사부터 지명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적사는 앞산에 있는 대명삼동에 있는 성군강 부근에 있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은적사에 가면은 대웅전 우측에 대나무 숲속에 동굴에서 3일 동안 태조 왕건이 숨어 지냈다고 하여 붙여진 사찰명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왕건이 당시의 고승인 태조 영조 대사로 하여금 은적사라는 절을 짓게 했다고 합니다. 은적사 대웅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측은 대웅전 옆에 좌측으로 가면은 숲속에 여기에 왕건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3일 동안 숨어 지내다가 떠났다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일사절이 되겠습니다. 안일사도 927년에 영조가 창건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안일사절 위로 800m쯤 가면은 왕건이 머물렀던 왕굴이 별도로 있습니다. 왕건은 이제 왕굴에 있다가 안일사 이곳에 와서 3개월 동안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제 갔다고 해서 안일사라는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안일사 대웅전 모습이 되겠습니다. 안일사에서 절 위로 800m 지점에 이렇게 왕굴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안일사절에서 이제 그 한 800m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앞산 전망대는 동쪽에 있고 여기에는 서쪽이 되겠습니다. 은적사에서 3일 동안 머무르다가 이 동굴 속에 와서 숨어 있었는데 왕건을 쫓는 견해의 군사가 이 근처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해가 가득하고 동굴 입구에 거미줄들이 막 쳐져서 견원군사들이 발견되지 않고 이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머물렀던 동굴이라고 하여 왕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왕굴 입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측은 왕굴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안일사 절에 와서 3개월 머무르다가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왕굴에서 본 시가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왕굴에서 요 철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제가 시가지를 찍어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참 아름답죠? 오히려 앞산 전망대보다도 더 전망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왕굴에 갔다가 올라가서 이렇게 한컷 해 보았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은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휴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상인동에 있는 사찰인데요. 왕건이 이곳으로 와서 기도를 드리고 잠시 임시로 쉬어간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사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임휴사는 안타깝게도 지난 2004년도에 타종교의 강신도로 보이는 분이 그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나서 모든 정각이 태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정상불상하여 이 임유사를 지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대웅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달빛골입니다. 다음은 그 옆에 임유사 옆에 뒤산이 달빛골이 되는데요. 왕건이 이곳에 와서 잠시 쉬고 있을 때 크고 둥근 달이 떠올라서 앞을 바라보는 자신의 등 뒤에 달이 비쳤던 골짜기라고 하여 달백골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우측의 이 모습이 지금 이제 도원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미사와는 접경을 이루고 있고 이 산에 있는 넓은 불판으로 지금의 이제 도원동으로 부르고 있는데, 왕건이 마지막으로 대구의 앞산을 지났을 때, 이 마을에 지났을 때 복숭아꽃이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도원이라 부르게 하여 붙여진 명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명 우리가 대곡지구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구에 쉬어간 곳이 왕신제가 되겠습니다. 왕신고개라고 하는데요. 이제 왕건이 동동을 지나서 하원의 유천교를 거쳐 하원을 지나 마지막으로 강창교를 지나서 이제 다사에 있는 이제 이 고개를 마지막 대구에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쉬어간 고개라고 해서 왕신고개라고 부르는데, 어딘가 하면은 강창교에서 성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언덕바지가 나옵니다. 성주에 올라가다 보면 언덕바지 중간에서 우회전하면 2차선 도로가 나오는데요. 이 고개가 살짝 고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왕신고개라고 하는데, 여기에 왕신 그 주유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그 부근에 왕선 초등학교도 있고 왕선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지명이 왕선제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면은 이 고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왕선 주유소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 주유소 명칭도 왕선영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측이 이제 그 농협이 보이고 매곡 1위가 되겠습니다. 왕신고개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왕건이 이제 동초전투에서 피하고 도망갈 때 이제 다사읍 내가에 이르렀을 때 왕건이 이제 좀 쉬어가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대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물쭈물 하다가는 또 추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저기 고개로 가서 내려다보며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건이 좋다. 그럼 저 고개까지 누가 먼저 가나 하나 보면서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건과 병사들이 부지런히 고개를 향해 달려갔는데 왕건이 가장 먼저 고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이 고개를 왕건이 쉬어간 고개라고 해서 왕신고개라고 하고, 한자를 쓸 때 왕건이 부하들보다 먼저 오른 고개라고 하여 왕설령기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왕신고개에서 내려다 보이는 들판이 왕신들인데, 지금은 이 지역이 아파트 지역으로 해서 천지 개벽을 하였습니다. 혹시 어르신 왕신고개에 그 다사에 가실 게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팔공산 왕건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팔공산 왕건길은 동구청에서 2010년에 국토해양부 누리길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국비 5억 4천만 원을 받아서 총 35km 8개 테마길로 조성한 길이 되겠습니다. 심여동에 있는 신승겸 장군 유적지를 출발해서 동래동 동국지까지 가는 푸른 소나무길입니다. 고려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의 동수전투 설화를 배경으로 조성된 테마길인데, 각 코스마다 왕건의 가상 행적을 픽토그램으로 보여주어 탐방객들에게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드리면은 용호 상박길은 제일 코스인데요. 927년 고려태조 왕건과 후백제 왕 견훤의 사를 건 동수전투장이 중심이 되고, 상코스인 무견체험길은 자아성찰과 함께 팔공산의 전기를 받을 수 있으며, 4코스인 문화예술길은
동하사 옛길로 방자유기박물관과 박물관 입구인 기기한 돌과 시인의 길을 관람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팔공산 왕건길 한번 코스를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승겸 유적지를 출발해서 이렇게 8개 코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팔공산 쪽에 가보시면은 이게 지명이나 주변에 보면 영길이라고 된 걸 가끔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영길이라고 하는 것은 왕건의 앞에 동그라미를 따서 이제 그냥 왕건길로 표시하기보다가 영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팔공산 왕건길을 뜻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보입니다. 자, 왕건길에 대해서 8개 코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호 상박길은 신승겸 유적지에서 10제까지 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적지를 가족들과 함께 신승기 장군 유적들을 보고, 이 코스는 굉장히 코스가 쉽습니다. 그래서 왕건 전망대까지 가서 열제에서 다시 돌아오던가 아니면은 노태우 생가 쪽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 코스는 열린 하늘길로 열제에서부터 분안교까지 가는 길로, 여기에는 이제 거제산 전망도 보고 용수동 미나리 체험도 할 수 있는 코스가 되겠고, 무견 체험길은 분안교에서 물레미제까지 가는 코스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통시바위와 발바닥바위, 그 다음에 달성서시 제실이 있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길은 방자유기박물관, 국지장사, 시인의 길, 이 코스가 있는데 물럼제에서 백안 상거리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다음은 고신감래길입니다. 백안 상거리에서 평강 종점까지 가는 코스인데, 이 코스에 가면은 이제 가다가 도동 측백나무 숲도 볼 수 있고, 그 평강동에 있는 모형제 제실도 볼 수 있으며, 강순왕 효자 정락각도 볼 수 있고, 우리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사과나무도 볼 수 있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호여지기길은 평강동 종점에서 매동 종점까지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령봉이라는 굴도 있지만은 천백당과 그 최고령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팔 한초길은 매동 종점에서 초로병까지 올라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사 일생길로 초로병에서 동국지까지 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랑 함께 한번 1코스를 같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겸 장군 유적지를 둘러보고 1코스를 올라가다 보면은 대곡지가 나오고, 그 원어제라는 제실이 나옵니다. 그 이상 가면은 전망대가 나오고, 열제 가는 코스, 요 1코스 가장 좋은 1코스를 저랑 같이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신승겸 유적지에서 출발한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왕건길 바로 알기라는 5코스의 12코스로 제가 수료를 했었습니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나면은 숲길 안에 탐방센터가 나옵니다. 여기에 가면은 숲 해설사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대곡지라는 이런 연못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곡지 길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평길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이제 회원들이 이렇게 한번 걷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올라가면은 왕건 전망대가 나옵니다. 여기에 올라가면은 왕건길 8개 코스의 모든 지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전망대에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조금 내려가면은 열제가 나옵니다. 열제. 이게 이제 여기 나옵니다. 열제가 1코스의 마지막지가 되고, 거기에서 노태우 생가 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다시 큰배기에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열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열제는 여기가 열제가 되겠는데요. 옛날에 이제 산적들이 많이 다녀서 10명 이상 모여서
고개를 넘어야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소년 시절 등하굣길로 다니던 길이라고 합니다. 진달래 꽃잎, 우리가 어릴 때도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소나껍질. 진달래 꽃잎이나 소나 껍질을 먹으며 큰 소리를 외치면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에 흠뻑 취해 배고픔을 잊었다고 합니다. 열지에 도착하면은 허기에 지친 손자를 위해 할머니께서 기다리시다가 주전자에 밥을 말아 먹여주기도 했다고 노태우 전 대통령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우리의 만남이 어르신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동안 저의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